네, 혜라님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의견이 지금 다른 상태로 좀 대치가 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권성동 의원이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를 좀 비판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말 한마디 툭툭 던진다고 일이 해결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민심을 받들어서 전달해야 되는 게 대표의 임무다. 그러려고 63%가 저를 지지를 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나요? 한동훈 대표가 나는 미움을 잘 쓰는 줄 알았어. 지난번 전당대회 때 1대3으로 붙었잖아. 네. 그래갖고 파이팅 하는데 물론 뭐 몇 번 못 참고 우긴 했지만 딱딱 냉정하게 하면서 미움을 잘 쓰는 줄 알았거든. 근데 내가 요즘 보면서 느끼는 게 이분이 미움이 너무 두렵구나. 그러니까 자기랑 거리가 조금 먼 사람에 대해서는 미움을 좀 쓰는데 그 민주당에 대해서 그치? 네. 자기 편 엄청 두렵구나. 그때 전당대회 때 미움을 너무 3명한테 받아서 약자가 다 올라온 거야. 미움 받을까봐 두려운 약자. 그 전에는 그게 들 올라왔다가 그러니까 요즘 보면 말에 힘이 없고 이분이 미움이 너무 두려워. 더군다나 윤 대통령과 에너지 차이가 나네. 윤 대통령 밑에서 늘 20년을 있었잖아. 네. 그러니까 자기 윗사람한테 틀렸을 때 덤벼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제대로 덤비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잘 가서 설득하고 소통하지도 못하고 국민이 원하는 건 2가지예요. 잘 못하면 대통령이 덤벼서라도 자기 의견을 관철시키거나 아니면 안 되면 심지어 아부라도 하고 아니면 소통하고 설득하고 뭔가를 해야 돼. 그치? 근데 이거는 지금 권성동은 그걸 얘기한 거야. 툭툭 던진다는 게.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님 하고 막 설득을 하면서 이거는 막 이러면서 설득을 막 따라다니면서 하거나 아니면 막 그 아부레도 하고 막 비율에도 맞추면서 끈질기게 막 이렇게 해서 소통하고 설득하거나 아니면 개미움을 쓰면서 막 언론 앞에서도 막 소리 지르고 막 싸움박질하는 거 그냥 보이더라도 일전을 불사해 그냥 그러든가 그냥 언론에 툭 던져서 본인은 빠져버려. 그래서 언론에서 여론에서 질타를 하면 그거로 윤 대통령이 꺾기를 바래. 그럼 불가능하지. 윤 대통령이 이제까지 여론에 꺾은 적 있었나? 친일부터 안 꺾었어. 그동안에 얼마나 국민이 질타했는데도 안 꺾는 분이야. 그치? 그걸 안 꺾고 본인이 등판해서 본인이 직접 싸우는 걸 못해. 그리고 자꾸 국민들 눈에는 다 보이잖아. 둘이 갈등하는 거. 그죠. 빤하잖아. 근데 자꾸 아니라고 그래. 만찬도 미루고 너무 그게 티가 나는데. 유치해. 그러니까 대통령과 같은 격으로 유치한 거야. 이렇게 할 때. 그냥 빡 싸우고 바로 내려가면 돼. 또는 소통하면서 이렇게 소통했다 하면서 뭔가 대책을 세고 이뤄가는 과정을 보여야 되는데 답답하게 해 국민을. 저렇게 그냥 툭 던지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미움 쓰는 것도 아니고 나는 감정 없다 이러고 그렇다고 해서 막 설득하고 막 이러는 것도 아니고 적극적인 제스처를 안 보이는 자체가 소극적이고 본인은 빠져있고 국민들이 어떻게 여론으로 해주길 바래. 본인의 일이야. 총대를 매줘야 되는데 지금 안 맨 거야. 전당대회 때는 총대를 매려고 맸던 게 아니라 딱 들어갔더니 이미 기다리고 있어서 칼 들고 네. 셋이. 그냥 어쩔 수 없이 싸웠다는 걸 내가 요즘 알았어. 그래서 내가 한동훈 대표한테 버럭버럭 할래도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면 뭐 특별히 잘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두려워서 저러니까. 하지만 지금 당대표가 된 이상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면. 미움을 쓰고 미움도 소통이야. 그렇게 화내고 싸우면 그 다음에 화해가 있든 막 둔돌라서 어떻게 하든 어떤 결판이 날 거 아니야. 지금 결판이 안 난다고. 부부싸움 하면서 이런 격이야. 아빠한테 밥 드시라고 전해라. 그럼 아빠가 안 먹는다고 전해라. 그걸 보는 애들은 얼마나 답답해. 그런 격이라고. 왜 그렇게 하냐고. 사랑과 미움은 써야 되는 거야. 그때 그게 소통이야. 안 쓰고 지금 물러나 있는 거지. 그리고 국민들이 그냥 최상병 특검 때랑 똑같이 반대해야 한다고 해서 한동훈 대표가 맞다 이러진 않아. 이거는 맞다 틀리다의 문제를 넘어서 있어. 머리로 맞다고 되고 틀리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논리로 따져서 누구 이겼어 그래 맞았어 틀렸어 이렇게 끝날 문제가 아니야. 국민의 고통과 아픔 목숨이 걸려있기 때문에 해결해야 돼. 실무적인 문제라고. 도출해야 된다고. 머리로 맹장염 수술하는 걸 배웠어. 그래서 맹장이 여기부터니 저기부터니 따졌어. 여기야. 맞아 틀려. 이 문제가 아니라고. 실제 지금 맹장 수술을 해야 돼. 근데 수술할 환자는 앞에 있는데 둘이서 싸워. 맹장이 여기부터니 저기부터니.
지금 왜 아프다는데 일단 달려들어서 해야 되잖아. 뭔가를 실질적인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라고.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달려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맨 처음에 과제, 국민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다. 왜? 아무것도 몰라. 지금 어느 정도 인력이 배치가 돼 있고 응급 상황이 어느 정도인지. 그죠. 아무것도 몰라. 그리고 기사 간간이 나와. 지금 응급실 가려고 하다 뺑뺑이만 지금 몇 시간을 돌다 죽었다. 이런 뺑뺑이. 두려움을 내려야 되잖아. 국민의 두려움은 역풍을 불러. 그러니까 TF팀 잘도 꾸리대. 다른 거는 왜 이건 안 꾸려? 특검은 정말 빠르게 잘 꾸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억울하고 이런 건 TF팀 꾸려서 조사한다고 하더니 왜 안 꾸려? 특별팀을 꾸려야 돼요. 그래갖고 전광판 설치 좀 해. 코로나 때처럼. 그래서 지금 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응급실이 어딘지를 늘 표시를 해놓고 콜센터 운영해서 전화하면 응급구조대에서 어디로 가야 제일 빠릅니까? 알려주고 아니면 그걸 알려주는 그 병원을 하는 핸드폰 요새 다 나오잖아. 그죠. 거기에서 그 지도를 띄워놓든 뭔가 대책을 그런 대책을 하나씩 완벽하지 않아도 얘기하는 거야. 누가 그걸 더 빨리 하느냐. 한동훈 대표는 그걸 해야 돼. 여당에서. 그걸 빨리 TF팀 가동하든지 해서 전국에 있는 응급 그 의료원 어디가 갈 수 있는지. 내가 뭐 경상남도 진주면 진주에서 응급 환자 어디서 발생했는데 거기서 가장 가까운 병원이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어디다. 갈 수 있는 데가. 또는 너무 치료할 수 있는 데가 없고 응급 상황이 경미하면 응급처치 집에서 이렇게 해라. 누가 한 명이 바꿔주고 알아. 이게 얘기하고. 예를 들어 벌에 쏘였어. 이런 거 갖고 응급실 가면 안 되는 거지 요새는. 그치? 그러니까 본인이 나 같은 경우는 여기 산에 사니까 본인 혼자 해요. 사열침으로 거기 독을 빼면 돼. 따고 거기를 짜내면 돼요. 부항을 떠서 이렇게. 특히 이렇게 퉁퉁 붓고 하는 거. 벌독이 들어가면 순식간에 심장으로 가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럼 응급처치 요령이랄까? 이런 거 미리미리 얘기를 해주고 준비하라고 미리 간단한 응급처치 요령 같은 걸 국민께 계몽하면서 낸다든가. 그걸 해야 돼.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의사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응급실 의사 돌아오라고. 그리고 응급의료 수가 이렇게 조정했습니다. 필수 의료가 막 수가를 확 높여버리고 비필수는 낮추든지 뭔가 조정이 들어가고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국민께 하나하나. 국민은 모르니까 더 두려운 거야. 여기 내려가게 해줘야 돼. 누가 액션을 빨리 취하고 어떤 대책을 하나라도 내놓고 국민을 안심시키느냐가 승부수거든. 그걸 안 하네. 그냥 무조건 고집 부리면서 언론에 툭 흘리고 국민이 내 편 들어줘. 지금 국민은 아파서 누워있거든. 편 들어줄 수가 없는 사안이야 이거는. 근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아니지. 해결을 빨리 해야 그렇지. 한다. 누가 해결하느냐. 그게 의대 중원이 국민이 처음에는 어땠어? 국민적 여론이 다 지지했죠. 맞다고 했잖아. 근데 지금 왜 틀리다고 돌아가? 대처를 못해서 제대로 관철을 못 시키니까 정부가 무능에 빠져갖고. 국민이 너무 두려울 때는 맞는 것도 틀렸다고 그러는 거야. 두려움을 빨리 가라앉혀줘야 되는데 이 정부의 문제는 뭐냐면 너무나 마음을 무시하고 살아왔던 인생들이라 내가 이렇게 마음의 대책을 얘기해도 코끝도 시커는 안 할 거야. 마음은 이거로 되지 않아. 다른 거로 되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거야? 이러고 있어. 코로나 때 어떻게 했어? 물론 의사들이 가서 총력전은 했지만 의사들이 부족해서 의사도 쓰러지고 환자도 막 제대로 처치 안 돼서 죽고 했잖아. 네. 그래도 응급상황실 설치해서 날마다 브리핑을 해주니까 국민은 마음이 내려갔어. 가만히 생각해봐. 코로나 때 응급상황실 없었어. 브리핑 매일 하는 거 없었어.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되는지. 그럼 어떨까? 두려울까 안 두려울까? 두렵죠. 엄청 두려웠을까? 더 혼란해져. 두려우면 사람은 막 병원도 가고 막 안 아픈 것도 막 아프다고 하고 막 이러는 거야. 아이들이 넘어져서 무릎에 피가 나도 엄마가 없어. 하소연할 사람 없어. 두려움 하소연해서 일어나서 털고 간다. 근데 엄마가 있으면 어때? 나 여기 큰일 났죠 이러지. 똑같은 거야. 두려움이 올라오면 더 위급하다고 느끼면서 더 혼란해지고 국민의 마음이 두려울 때 나라는 혼란한 거야. 그걸 내려줘야 돼. 그리고 응급실 상황에 집중을 시켜야 돼. 집중시켜야 의사들은 다 버리고 있어. 자기 가해자만. 정부가 가해자래. 자기들은 피해자처럼 굴고 있어. 1차적인 가해자가 의사인데 왜 정부는 자기들이 가해자 되게 만들고 있습니까? 사실을 보도해서 응급실 상황도 보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존중해서 지금 두렵잖아. 어디 응급실이 어디가 얼마나 힘든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 그랬을 때 정부도 미워하지만 의사가 가해자라는 걸 뚜렷이 보게 돼. 전국인들 다 나가고 대책도 없이 고집 부리는.
그럴 때 의사들 질책하게 되고 의사들도 두려움이 올라와. 국민이 질책해서 올라오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응급실 상황을 의사들이 보면 의사들이 아무리 마음을 버렸어도 환자를 치유해야 된다는 마음은 있어. 근데 응급실 보고 치유 못 받는 환자들을 보면서 자기들이 가해자라는 마음이 올라와. 죄책감도 올라오고. 아파 마음이. 지금은 안 느끼려고 고집 부리는 거야. 아프게 해줘야 돼. 자기들이 가해하고 있다는 거. 피해자가 죽어가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야 돌아와요. 의사들도. 근데 대통령은 엉뚱하게 아무 일 없다 응급실. 이래갖고 가해자가 된 거야. 본인이 온팡 뒤집어 쓴 거야. 마음을 모르면 이렇게 멍청해지는 거예요. 그 발언을 해갖고 그 발언을 했을 때 맞다 이럴 국민이 아무도 없거든.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화딱지가 나는 거야. 큰일 났습니다. 국민 여러분 응급실 이렇게 급합니다. 지금 빨리 전공의들 돌아오세요. 어떡합니까? 우리 국민 죽어갑니다. 막 이래야 국민들이 어떻게 의사를 질책할 거 아니야. 왜 안 와서 이러냐. 국민 편에 서서 얘기를 해야 돼. 국민 입장에서 빨리 의사 좀 돌아오세요. 너무 아파요. 우리 국민 아파요.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국민 편에 쓰질 않고 수수방관자 이렇게 이 일과 나는 관계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고 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의사들이 질타이던 그 시선이 다 자기들로 향하게 만들어요. 완전히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빌런이야. 날마다 말하고 행동하는 게 자기들을 더 아프게 하고 자기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짓을 해서 여기까지 온 거야. 근데 그걸 몰라. 자기 가해자 마음을 모르니까. 뭔가 그 윤 대통령은 왠지 이게 지금 큰일 났다,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왜 의료개혁 그럼 했냐라고 질타받을까봐 아무 문제 없다라고 하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의료교육 왜 했냐고 질타를 받으면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의사 한 명도 안 늘고 앞으로 미래를 보고 해야 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국민 여러분이 찬성했고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의사들을 공권력으로 꺾지 않으면 다른 모든 단체가 다 말 안 들을 거거든? 이게 전례가 되면? 나라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꺾을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것도 얘기해줘야지, 대통령이. 맞잖아. 그렇죠. 의사단체만 봐줘. 의사만 취해법권 해주고 다른 단체는 안 들어줄 수 없지. 의사들은 해주고. 모든 국민이 그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이건 어쩔 수 없이 의사들이 좀 희생 감내해줘야 다른 단체들도 다 희생을 감내하고 우리 국민이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해줘야지. 두려워서 그런 얘기 안 해주면 어떡해. 그리고 본인들이 지금 무능하고 조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거 인정해야지. 근데 노력도 안 했어 내가 보기에. 맨날 김건희 여사 특검이랑 최상병 특검 막느라고 거기에만 정신이 다가 있고 지금도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왜 TF팀 발족시키고 국민 앞에 상세하게 보고하고 지금 어떤 게 문제인지 날마다 예전에 원희룡 장관이 양평 고속도로 브리핑 하듯이 브리핑 해주고 한동훈 대표가 브리핑 해야 돼. 철저하게. 한동훈 대표가 정부에서 나와서 브리핑 했잖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 문제에 대해서. 그때 딴 데 가고 그걸 안 들었대. 너무 잘못한 거지. 다 들어야지. 듣고 그 좋은 머리로 고민을 같이 해보고 무조건 의대 정원 유예. 이것만 고집 부릴 게 아니야. 의대 정원 유예하고 나면 그때 가면 유야무야 그냥 없어지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번에 의사들 고집 부렸을 때 그들이 이겼어. 그러면 나라는 더 혼란해져. 아무도 대통령 말 안 들어. 의사들 봐줬지. 그러니까 우리도 뭉치면 돼. 쪽수 많으면 이기는 거야 이제는. 다 들고 일어날걸? 그렇게 만들 거야? 무정부 상태로? 그러면 또 이제 정부 탓하지. 이렇게 만든 게 정부다. 왜 그때 의사들 봐줬냐. 이러나 저러나 욕먹어 일하는 사람은 욕먹을 각오도 안 하고 그럼 대통령 됐습니까? 앞으로 대통령 되는 분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될 거야. 정치인은 욕먹을 각오를 하세요. 안 먹을 수가 없어. 결과가 안 좋으면 욕먹어. 이번에 의사들한테 의대 정원 유예시켰어. 한동훈 대표 말대로. 유야무야 됐어. 그러면 이제 의대 정원 확대 힘든 거야 앞으로. 힘들어서 의사단체 말 들어줬어. 고집 부려서. 그러면 다른 단체 고집 부릴 때마다 의사들 얘기하면서 고집 부리면 다 들어줘. 나라 무정부 상태 돼. 그러면 한동훈 대표한테 뭐라고 할걸? 국민들이. 왜 그때 그냥 추진하게 두지? 이런 식인 거야. 어쨌든 이래나 저래나 욕먹는 거야. 잘 이게 해결이 도출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아픔이 가셔야 되고 해결이 돼야 되는 거죠. 한 번 뽑은 칼이야. 써야 되는 거야. 근데 쓰는 과정 중에 답이 없다고 느낄 때 마음으로는 답이 있는 거야. 내가 말한 해결책이 돼요. 하면 돼. 근데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하는 구독자분들이 있는지 몰라. 저는 맨손으로
이 영채마을을 읽었어요. 도만 닦은 게 아니야. 산에서 제자들 거느리고 영채마을 여러분 올라가는 이 쇼츠 우리 제자들이 올리는 거야. 근데 제자들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수행 프로그램 만들어서 수행 지도도 시키고 그 프로그램 하나하나 제가 다 만들고 제가 개발해서 인간의 의식을 고치는 개발하는 마음을 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다 만들어서 그걸 지금 여기서 하고 있고 10월 달에는 개장을 해요. 문을 열어요. 지리산 영채마을의 이름으로 관광지 겸 영채 갤러리도 있고 갤러리를 그림을 통해서 마음 인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재미있는 방법으로 국민의 의식을 깨우는 기업이 생겨요. 이제 사업을 벌일 거야.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키워오면서 사람 마음을 다룬 노하우예요. 말 안 들어. 내가 뭘 하면 처음부터 제자들이 내 말 잘 들었나? 한마디 하면 10마디라고 덤비지. 근데 그거를 갖다가 꺾고 고집을 꺾고 같이 하고 설득을 하고 이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거지. 사람 하나 설득하는 것도 어떨 때는 한 달 내내 사람을 불러서 설득하고 그리고 마음을 모은 다음에 추진하고 그래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하고자 하는 일을 꾸준히 해왔고 앞으로는 국가의 기업으로 성장해서 국민의 정신을 일깨우는 의식을 일깨우는 그런 기업을 세계 최초로 만들고 지금 하고 있어. 실제적으로 이게 크기 사이즈만 국가 일이 아니다 뿐이지 작은 사이즈로는 마음 운용을 해본 사람이 조언하는 거거든. 사실 내가 이것만 안 하면 나 진짜 전화하고 싶어 용산에. 그래서 내가 TF팀 맡을 테니까 그거 좀 사람 꾸려서 하자. 그래서 막 해주고 싶어. 딱해. 대통령이 믿기도 하지만 불쌍해. 딱해. 엄청 그 자리가 힘들거든. 사람 마음을 이용해야 할 수 있는 거거든. 의사들이 자기 가해자 마음 못 보고 있거든. 그것만 보면 나중에 양심에 찔리고 돌아와. 양심이 더 보드라운 의사는 벌써 돌아왔어. 전공의들. 소수지만. 하지만 그걸 보여줘야 돼. 계속 응급실 상황을. 그러면 인간은 다 양심이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은 마음이 따뜻해. 의사들도 따뜻하다고. 돌아오게 돼 있는데 그걸 이용을 안 하니까 답답한 거죠. 인간의 의식을 이용해야 합니다.